안녕하세요. 이미란 교수입니다. 이번 8주차 수업 강의 시작하도록 할 건데요. 오늘 1교시는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과제를 줬었죠. 1교시, 2교시, 3교시에 대한 과제를 각각 따로따로 줬었는데, 아직 제가 지금 강의를 녹화를 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아직 전체적인 학생들의 과제를 다 보지는 못했고요. 먼저 각 반에 A반부터 D반까지의 과제를 쭉 대략적으로 훑어본 결과, 그래도 아직 많지는 않지만, 한 10명 이내의 학생들이 그래도 꽤 일찍 과제를 제출을 해 주었습니다. 각 반에서요. 그래서 그 과제들을 보면서, 개별적으로, 이런 거는 좀 어려웠다라고 나왔던 질문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들이 있었는데, 대략적으로 모델링 형상의 과제들은 다 잘했던 것 같은데, 1교시 차에서 지금 화면에 보여지고 있는 요 스케치 과제의 형상이 좀 잘 안 된다라거나, 좀 원래 도면과는 좀 다른 형상을 제출을 해준 학생들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피드백, 개인적으로 이거는 이렇게 그리면 된다라고 이렇게 좀 그림이나 표시를 해서 설명을 해주고 싶은데, 꽤 많은 학생들에게 이제 그러한 피드백을 하려고 하니까 좀 시간적인 여유가 너무 많이 없어서 1교시에서 피드백을 먼저 하고 오늘 진도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화면의 제목이 8주차 수업으로 나오게 될 텐데, 한 가지 미리 공지를 하고 싶은 것이, 지금 5월 달이 돼서 8주차 강의에 A반과 B반 학생들은 원래 우리가 수업이 있는 요일이 금요일이에요. 금요일이어서 쭉 빨간 글씨가 아니기 때문에 8주차 수업에 별 문제 없이 그대로 진행을 해도 되는데, C반과 D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화요일에 수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날이 있죠. 그래서 한 주차가 휴강주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8주차에는 C반과 D반 학생들은 수업이 없지만 다음 9주차에 이 8주차 강의가 올라가게 될 거기 때문에 강의 주차가 한 주차씩 밀리더라도 좀 헷갈리거나 혼동 없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추후에 휴강에 대한 그 보강들은 뭐 전체 반이 다 똑같이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C반과 D반 학생들은 그 주차를 헷갈리시지 마시라는 거. 그래서 9주차에 지금 본 8주차 강의가 올라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 강의를 시작을 할 건데, 지금 보고 있는 이 형상에서 많은 좀 오류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을 개인적으로 준 학생들도 있었고 해서 이 내용을 지금 유지 NX 상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지 화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 화면에서 저는 지금 NX12 버전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라도 우리가 창을 여러 개를 열게 되면 지금 학생용 버전을 쓰는 학생들도 아마 이런 탭이 계속 창을 하나를 열면 그 옆으로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하기 때문에 창을 왔다 갔다 하시기가 아마 편할 거예요. 그런데 혹시라도 NX, 저는 지금 12로 보여드리기 때문에 저도 이런 탭을 지금 보여드릴 수가 있지만, NX 10 버전 이하를 쓰는 학생들은 요런 탭이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새로 열어서 지금 여러 개의 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창을 못 찾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은 어디서 찾아주시는 게 좋냐면, 요 메뉴에 보시면 이 메뉴라는 부분이 좀 작아서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메뉴에서 보시면 윈도우에 가면 요 아래쪽에, 저는 지금 파일을 현재 하나만 열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작업하고 있는 파트의 이름들이 쫙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내가 찾고자 하는 파일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윈도우 메뉴를 이용을 하시라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본 수업으로 들어가서 스케치를 지금 이 강의를 보면서 내가 제출한 과제에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잘못됐구나 하는 것들을 제가 좀 짚어드릴 거예요. 많은 학생들이 좀 많이 틀렸던 부분들. 자, 스케치를 먼저 X, Y 평면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면에서 보면은 원점 표시가 이미 돼 있었는데 그 안에는 원이 2개, 안에 하나 들어가 있고 바깥에 또 있어요. 근데 도면에서는 안에 들어가는 원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외곽에 있는 형상이 지금 중요한 거기 때문에 네, 그 모양을 먼저 형상을 잡아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원점으로부터 대략 원을 하나 그립니다. 예, 원을 그려주는데 역시 치수가 안 나오도록 꺼주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원의 바깥쪽에 큰 원을 먼저 저는 그릴 거예요. 작은 원은 나중에 그려도 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치수를 보니까 반지름, 우리 도면은 반지름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직경인 이유가 원이니까. 예, 그래서 그런 거죠. 그래서 나는 지름으로 계산하기 좀 헷갈릴 것 같다. 물론 해도 되지만 예, 그러면 여기서 방사형, 반지름 표시가 돼 있는 옵션으로 바꿔서 반지름을 27로 이렇게 적용을 해 주셔도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니까 원이 조금 작은 원이 하나가 또 있고 대충 이제 그리는 거예요. 아래쪽에도 원이 조금 더 커 보이는 원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오른쪽에 있는 원의 이 중심점이 X축선상의 위치에 딱 이 중심점이 걸쳐 있어야 돼요. 그럼 보통 우리가 이런 식의 구속을 주려고 하면 곡선상의 점이라고 하는 기능을 써서 구속을 주게 되고요. 그 다음 Y축선상에서 봤을 때도 역시 이 중심점이 축선상에 일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 경우 모두 곡선상의 점이라고 하는 구속을 써줘야 됩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우리 더보기 지오메트리 구속 조건에 들어가 보면 지금 현재 표시가 마침 돼 있죠. 요게 바로 이제 곡선상의 점, 선과 점을 붙여서 구속을 주는 방식이었죠. 그러면 이 기능을 써서 자, 지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 X축과 점을 찍어서 그쵸? 이렇게 점선이 살짝 보여요. 그 다음 Y축도 선택해서 중심점과 우선 구속을 시켜 놓으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중심점이 보여지게 되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일부 과제를 제출한 학생들 중에 보면 이 구속 표시가 이미지상에서 잘 안 보이는 학생들이 꽤 많았던 것 같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혹 뭐 1차적으로는 아예 정말 구속을 안 줬거나 스케치 종료를 해서 이렇게 나간 상태로 이렇게 찍게 되면은 구속 조건이 안 보여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캡처 이미지를 줄 때는 반드시 스케치, 제가 지금 스케치를 더블 클릭해서 다시 들어갔는데 이 상태로 캡처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치수도 있고, 그러니까 왜냐면 어떤 학생들은 이제 치수를 이렇게 이미 다 형상을 잡아놓고 나중에 도로 지워버리는 학생이 있어요. 지우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치수와 이런 구속의 어떤 표시들이 이미지상에서 제가 봐도 요 학생은 구속이나 이런 것들을 잘 넣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은 노력을 해서 잘 그려주었지만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개인적으로 이 과제는 1번 과제는 어떻고 2번 과제는 어떻고 다 잘했고 이렇게 피드백을 주는데 그냥 육안으로 봐서는 이게 치수가 맞는 건지 형상이 잘 들어가는 건지 확인이 안 되는 경우의 것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잘 보여지는 상태로 캡처를 해 주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래쪽은 역시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파이로 현재 값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때 여기 방법 측정해서 역시 직경이 별로다. 그러면 반지름으로 41을 주겠다라고 하면 방사형을 놓고 이미 치수 구속이 들어갔죠. 자, 여기에서 방사형을 놓고 더블 클릭을 해서 41을 입력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입력을 해 놓고 아직
색깔이 바뀌지 않은 이유는 이 중심점의 어떤 거리에 대한 어떤 치수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자, 오른쪽에 있는 원도 마찬가지. 다시 한번 치수 기입을 들어가서, 얘는 반지름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반지름이 16입니다. 네, 지금 큰 치수를 기준으로 치수 입력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도면의 경우에는 원점으로부터 이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가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도면을 보시면 이렇게 호의 궤적이 나타나 있어요. 근데 이 호의 궤적에 이 중심점들이 요 선에 걸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 호의 중심은 당연히 원점이 될 것이고, 우리가 중심점의 위치에서 쭉 돌려서 그릴 수 있는 기능이 바로 이제 콤파스 기능과 같은, 위에 있는 원호를 찍었을 때 이 원호들 중에 보게 되면 보통은 3.5가 항상 켜져 있지만, 뒤쪽에 있는 두 번째 중심점을 찍어서 호를 그리는 방식, 요 놈을 찍어서 한번 그려볼 거예요. 그럼 얘를 클릭을 해주고, 여기 클릭도 있으면 안 되고, 두 번째 거. 자, 이 상태에서 중심점을 알기 때문에 원점의 위치를 먼저 찍고, 이때 시작점의 위치는 이쪽이든 이쪽이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싶은 데서 작업을 하세요. 그러면 저는 어디서부터 할 거냐면 위에서부터 해서 쭉 돌려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원의 위치를 계산하고 그린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제가 그린 것처럼, 얘는 여기 중심점에서부터 그렸기 때문에 일치가 되지만, 이쪽에 있는 원의 중심점과 이 호가 만날 리가 당연히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는 요 호의 중심점을 다시 한번 붙게끔 구속을 또 줄 거기 때문에, 아까와 마찬가지로 곡선상의 점을 이용해서 호와 중심점을 찍어다가, 잘못 찍었네요. 다시 한번 중심점을 먼저 찍어 볼게요. 그 다음 호를 찍어서 이 자리에 곡선상의 점이 일치가 되게끔 작업을 해주고, 그렇다면 이 호에 대한 크기를 정의하는 것도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호의 반지름 값을 67로 입력을 할 건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한 치수 구속이 다 들어간 걸 알 수가 있죠. 색깔이 다 연두색이 됐거든요. 자, 그럼 이렇게 해놓고 지금 이제 원의 크기도 다 들어갔고, 이 상태만 봐도 구속이 다 들어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호의 이 부분은 바로 이제 기준이 되는 선의 역할만 하는 거기 때문에, 선택을 해서 옆에 나오는 참조선으로 변경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과제를 낸 학생들 중에 X축과 Y축에 이런 참조선을 또 그려준 학생들이 많은데, 이미 X와 Y축 선상에 우리는 구속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참조선을 굳이 또 X와 Y축에 그려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세 개의 기준인 원이 나왔으면, 이 사이사이에 우리는 이제 라운딩 처리를 해주기만 하면 얘네들은 이제 완성이 되는데, 제출한 학생들 중에 이 사이가 부드럽게 연결이 안 된 학생들은 아마 제 생각에는 이 호에 있는 3.5를 썼을 가능성이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3.5로도 물론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얘를 쓰게 되면 그에 따른 구속 조건들이 또 필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호를 쓴 학생들은, 만약에 나는 여기와 여기 사이에 호를 그리겠다라고 해서, 잘못했네요. 3.5를 다시 찍어서 바꿔줘야 되겠죠? 자, 여기 시작과 여기 끝점 사이에 호를 준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눌렀을 때 지금 제가 그리는 것처럼 접점의 구속이 양쪽에 보여야 됩니다. 이렇게 보였을 때, 자, 호를 그리면 이렇게 지금 표시가 되는 쪽과 이렇게 표시가 되는 쪽이 있어요. 나중에 움직여 보면은, 이 형상에는 이미 이렇게 이제 양쪽을 한번 움직여 봤을 때, 여기는 지금 제가 건드리면 막 움직이면서 여기는 그냥 모서리가 날카롭게 처리가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움직여도 항상 부드러운 위치를 유지를 한다라는 것은 이 두 가지 점의 차이가 있어요. 지금 그리면서 이미 여기는 접점 구속이 들어간 거고, 여기는 접점 구속이 들어가진 않고 원의
곡선상의 점에 일치만 되는 구속만 들어간 상태. 그래서 이렇게 그린 학생들은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리더라도 이 접점, 세 번째 있는 접점 구속이 여기는 이미 돼 있으니까 호와 원 사이에 접점을 한 번만 줘도 벌써 육안으로 보여지는 느낌이 다르거든요. 얘를 주고 나서 호의 반지름 값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주는 방법이 있지만 이제 지우고 다른 방법. 좀 더 빨리 그릴 수 있는 방법은 요 위에 필렛이라는 기능, 이미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스케치에서도 제가 이 기능을 써서 보여드린 부분이 있었는데 호와 호 사이에 이렇게 라운드가 바로 들어가지죠. 근데 이렇게 그렸을 때 양쪽이 누가 봐도 부드러운 느낌이 듭니다. 이 기능을 썼을 때는 이미 미리 우리가 예상이 되는 게 접점 구속이 아마 자동으로 들어갈 거라는 느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반지름을 지금 입력할 수 있다라는 게 편리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30을 입력을 하게 되면 이렇게 바로 치수깁이 나오면서 이미 양쪽 끝으로 접점 구속의 표시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 구속이 확실히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를 확인을 하려면 급속 치수를 한번 이렇게 눌러 볼게요. 이미 색깔이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나머지 것들도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때 두 개의 원 사이에 여기도 40을 줍니다. 찍어서 또 한 번 이 원과 이 원 사이에 이때 저는 지금 앞에와 밑에 있는 원을 찍어주는데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 나는 밑에를 먼저 찍고 위를 찍었는데 얘가 자꾸 볼록하게 튀어나와요. 이런 학생들도 있을 수 있어요. 호의 방향성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럴 때는 방향성을 반전을 시킬 때 쓰는 옵션이 바로 여기 1, 2, 3번이라고 써져 있는 대체 필렛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요 놈을 한번 클릭을 해주면 방향성이 이렇게 바뀌어지기도 합니다. 순서에 따라서 방향성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반경을 50을 입력을 하는 거죠. 그럼 우선 완성이 다 된 건 아니지만 여기까지 봤을 때 급속 치수를 눌러보면은 전체적인 구속이 이미 다 끝난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해줘야 될 것은 이렇게 윤곽 라인만 이쁘게 나오도록 하고 안에 지저분한 선들만 깔끔하게 제거를 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럼 이때 트림 이라는 기능으로 빠른 트리밍으로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안쪽에 지저분한 선들을 제거를 합니다. 이때 제거를 할 때 주의하실 점은 제거를 하면서 구속이 같이 제거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구속이 같이 제거가 돼버리면 구속이 풀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끝에 부분까지 다 잘라 놓고 일단 여기까지 잘랐을 때 괜찮은가 한번 켜봅니다. 색깔 아직도 괜찮죠. 자, 이러면 괜찮은데 자, 방금 전에 제가 자른 걸 유심히 본 학생들은 알 수도 있겠지만 자르는 순서도 중요합니다. 자를 때 저는 보통 윤곽에서 순차적으로 밖에서 안쪽으로 차례대로 잘라요. 여길 잘랐으면 그 다음 가운데, 그 다음 끝 이렇게 가는데 여기를 자르고 여기를 잘랐잖아요. 그럼 가운데 선이 남아버렸어요. 그쵸? 이 양끝을 자르고 얘네들을 자르게 되면 이때 여기서 구속이 확 풀려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지금 얘는 그럴 것 같진 않은데 그럴 것 같은 게 아니라 같네요. 그죠? 이런 식의 형태. 가운데까지는 형상이 남았을 때 별 문제가 없던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연장이 되는 구속들이 남아있는 거죠. 이때 이 남아있는 구속을 제거를 하게 되면 얘네들을 지웠을 때 얘네들과 연결이 되어 있는 다른 선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워주실 때 이렇게 좀 두서없이 막 지우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공들여 그려놓은 선들이 다 구속이 날아가게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다시 보여드리면 한쪽 끝에서 차례대로 이놈을 지웠으면 여길 지우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여길 또 날려요. 그렇죠? 또 날려요. 그리고 여길 또 날려요. 다시 봐도 구속은 그대로 유지가 돼 있어요. 그렇죠? 되게 별 차이 아닌 것 같지만 큰 차이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끝까지 다 보시고
요런 부분들이 나중에 돌출을 시켰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끝까지 다 제거를 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 문제 없네. 그러면 이제 안에 있는 도형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원들은 중심 위치가 이미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찾았기 때문에 여기 원 한 개 그리고 자 여기 중심에도 맞춰서 원 한 개 그리고 여기도 원 한 개를 또 그려줍니다. 이렇게 그려서 여기는 반지름값만 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15 넣고 자 여기도 지금 반지름이 20이네요. 20. 자 여기도 반지름이 8. 그러니까 이런 원들은 처음부터 먼저 굳이 그리지 않아도 오히려 미리 그려놓으면 여러분들이 구속을 주거나 할 때 괜히 더 복잡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준 것처럼 이렇게 윤곽을 먼저 정리한 후에 안에 있는 원은 급하지 않은 것들은 나중에 이렇게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과제를 제출을 할 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상태로 그냥 이렇게 캡처를 해서 보내주시면 이 학생이 구속을 잘 넣었나? 결과가 좋은가? 라는 걸 제가 이 이미지만 갖고는 대충 다 넣나 보다 이 정도밖에 가만히 안 돼요. 그래서 캡처를 할 때 어떻게 캡처를 해주시는 게 좋냐면 방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급속 치수는 단축키가 D예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아이콘을 찍어주거나 찍었을 때 이렇게 연두색이 보이잖아요. 이런 상태로 캡처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캡처 도구를 제가 지금 실행을 해 놓은 상태인데 얘를 실행할 때 이제 급속 치수 눌러 놓고 자 연두색 나왔죠? 그러면 이때 자 캡처 도구에서 새로 만들기 얘를 눌러다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미지를 따주시면 제가 봤을 때 치수기 다 들어갔고 이 학생이 다 연두 색깔로 나왔구나. 그러면 구속이 잘 됐겠다. 이렇게 확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는 이렇게까지는 캡처를 하라고 좀 자세히 설명을 못 해줬었는데 여러분들도 과제를 제출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을 한번 확인을 하고 제출을 해 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중에도 이렇게 확인을 할 때 여기는 색깔이 연두색이 아닌 부분이 있네. 요거를 한번 나름대로 검토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저장 버튼을 눌러 가지고 제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화면이 바뀌었죠. 세 번째 과제, 두 번째 과제는 대체적으로 다들 잘해줘서 두 번째 과제는 따로 설명을 안 드리겠고 마지막 8번 과제가 맞죠? 8번이었던 것 같은데 8번 과제 수행에서 이 마지막에 이 삼각형 부분을 잘 수행을 못한 학생들이 많이 있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겁니다. 여기에서 보면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우선 사이즈부터 확인을 할 건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0이고 옆칸 4칸 높이도 4칸 우리 지난 시간에 본 것과 같은 사이즈. 자 그래서 이놈을 가지고 블럭을 하나 생성을 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자 먼저 그걸 써볼 건데 자 우선 스케치 종료하고 새로 만들기 해서 자 확인을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자 블럭 만드는 것은 이미 찾는 거 명령 찾기에서 해봤고 블럭을 실행을 했을 때 자 우선 리셋을 한번 할 거고요. 자 원점에 작업을 하는데 X방향 70 Y의 방향 40 높이가 40 자 이렇게 입력을 해서 먼저 블럭 한 개를 만들어 줍니다. 자 이런 사이즈로 만들어 놓고 나서 자 지금 방향이 이렇게 세 방향의 모서리가 보이는데 이미 앞전 시간에 얘기했듯이 세 방향의 모서리 선을 다 그릴 필요가 없다. 이 중에 어느 방향이든 두 개의 방향의 스케치만 있으면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저는
일단 정면도 쪽에 있는 요선을 하나 그려보려고 하는데 요 놈이 정면 방향에 들어가서 요선 한 개만 스케치를 하면 됩니다. 칸수를 보니 하나, 두 칸에 높이로는 한 3칸 정도에 해당을 하는 대각선이 되네요. 자, 그럼 정면도 방향, 바로 요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스케치를 눌러주고, 자, 정면에 대고 선택한 다음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라인을 가지고 이렇게 선에는 닿아야 돼요. 그러니까 바깥으로 넘어가도 안 되고 약간 못 닿아도 치수를 주기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선을 그려줄 때 반드시 이런 선에 닿게끔, 이쪽도 닿게끔 중간 포인트만 안 걸리게, 그래서 대략 이렇게 주시고 치수 끕니다. 자, 이렇게 줬을 때 그럼 우리가 줘야 될 것은 아까 이미 치수에서 확인을 한 대로 급속 치수에서 봤듯이 여기서부터 이 모서리 점까지 거리가 2칸, 20mm. 그런데 세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칸이었어요. 이랬더니 구속이 다 들어가는 색이 지금 잡히는 게 또 보이시죠? 자, 30을 넣고 여기까지만 그리겠다. 스케치 종료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때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들어가셔야 될 것은 다음 스케치를 여러분들 중에 어떤 학생은 나는 위로 그릴래 할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그릴래 라고 할 수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제가 아마 지난 시간에는 정면 방향과 위를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은 우측에서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스케치, 자, 우측을 선택해서 확인. 그럼 사이즈를 확인했을 때, 자, 얘가 지금 방금 전에 그렸던 이 끝점에 붙여놓고 이쪽 방향으로 갔을 때 이쪽도 칸이 한 3칸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로 지금 들어온 상태에서 라인을 그려주는데 아까 그렸던 끝점에 맞추고 싶다. 물론 여기서도 저는 잘 보여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초보니까 이 선이 아까 그린 파란 선이 잘 안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마우스 휠로 살짝 화면을 틀어요. 이렇게 틀어서 아까 그린 옆면이 좀 보이게. 그럼 이렇게 점에 갖다 댔을 때 점점점 표시 나오죠. 마우스만 대도 클릭했을 때 끝점에 정확하게 이렇게 위치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제 위에 있는 모서리는 어딘지 잘 모르니까 중간점만 아니면 된댔잖아요. 구속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모서리에 맞춰서 선을 그려주고 다시 원상태로 이 방향을 똑바로 보고 싶으면은 여러분들 그 키보드의 F8번을 이렇게 한번 눌러주시면 정위치로 돌아옵니다. 자, 이때 구속 조건에서 모서리와 끝점을 눌러서 3칸, 30mm잖아요. 그래서 30을 잡아주게 되면 자, 이렇게 구속이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색깔이 안 바뀌네요. 움직여 봐야 돼요. 이렇게 이쪽 끝점도 움직여 보는데 여기는 괜찮고 아까 이 점 움직여 볼까요? 괜찮은 것 같기는 한데 이상하게 색이 잘 안 보여지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구속은 지금 일시적인 좀 버그인 것 같은데 좀 움직였을 때 얘가 끄떡도 안 하면 구속이 들어간 건 맞습니다. 스케치 종료를 하고 그럼 이 상태로만 돌출을 한번 시켜볼게요. 자, 돌출을 했을 때 우선 자, 초기화 한번 할 거고요. 요렇게 삼각형 부분을 이게 아니네요. 자, 요렇게 삼각형 부분을 잡아서 돌출을 하던가 아니면 이쪽에 있는 삼각형을 잡아서 돌출을 하던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돌출을 다시 한번 시켜서 자, 이때 곡선 추정보다는 단일 곡선을 한번 선택을 해 볼 거고요. 자, 이때 옆에 있는 교차에서 정지를 선택하면 왜 좋냐? 요 선은 그냥 찍어도 되는데 요 모서리를 잡을 때 모서리가 위에부터 아래까지 하나인데 요 선과 만나는 위치까지만 모서리가 선택이 돼줘야 되기 때문에 교차에서 정지를 켜주고 모서리를 한번 제가 이렇게 잡아보면 만나는 위치까지의 모서리만 잡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삼각형 부분을 딱 잡았더니 방향이 이렇게밖에 빠지지 않을 것 같거든요. 화살표를 당겨봐도 또는 반전 기능이 있었죠.
이때 방향성이 너는 일로 가면 안 된다. 그럼 이때 추정 벡터 말고 어떤 게 있었냐면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 이런 벡터 방향을 기준으로 하는 아이콘이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내가 가는 방향이 x, y, z가 아니다. 그럼 약간 휘었다 라고 하면 이런 기능을 선택을 벡터를 해서 이 방향으로 가줘라 라고 하면 내가 선택한 방향 쪽으로 돌출이 됩니다. 이때 반대쪽을 빼줘야 되니까 반전을 한번 눌렀을 때 이미 얘는 빼기 상태로 들어와 있어요. 빼기라고 좀 적혀 있죠. 그래서 이 상태로 놓고 추정이라고 그냥 놔두셔도 알아서 자동으로 얘가 계산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 이 부분이 제거가 되는 형태인 거죠.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그냥 선만 그려서 바로 돌출, 얘도 사각형만 그려서 바로 돌출을 하셔도 됩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는 두 칸, 가운데가 한 칸인데 옆에서 세 칸 정도 들어와 있는 가운데 정중앙 위치예요. 그럼 이런 걸 작업을 할 때도 이렇게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케치를 평면에 한번 갖다 대볼까요? 이렇게. 근데 갖다 댔을 때 스케치의 평면 방향이 이미 지금 이렇게 약간 여기가 잘려 있는 쪽이다 보니까 모서리 방향이 이렇게 인식이 되면 누르고 그냥 들어가면 약간 화면이 이렇게 삐뚤썩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스케치를 그리기가 여러분들이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작업을 해줄 때 가급적이면 이 선택을 할 때 이렇게 초기화 한번 하고 제가 이 평면을 지금 선택을 하는데 이때 이런 경우는 자 이렇게 일단 선택을 했어요. 근데 참조를 보게 되면 수평 수직이 있고 추정이 있습니다. 또는 점지정이라는 게 있고 그럼 이때 만약에 내가 수평 방향을 다른 방향으로 다시 잡아주고 싶다 그러면 어떤 모서리나 이런 데를 찍어서 방향을 다시 잡으실 수 있어요. 이렇게 바뀌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해도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스케치를 잡을 때 자꾸 이상하게 잡혀요 한다면 굳이 위에다가 안 그리셔도 되고 그냥 원래 있던 바닥으로 들어가서 스케치를 해주셔도 상관이 없어요. 들어가서 여기에 제가 사각형을 이렇게 하나만 그려볼게요. 왜 튀어나가게 그렸냐면 어차피 빠져도 여기는 상관이 없는 면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만약에 아까 보셨던 것처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0mm 정도 3칸이 들어갔다. 그런데 얘는 한 10mm 밖에 안 된다. 그리고 안으로 아까 몇 mm가 들어갔었냐면은 2칸만 들어갔네요. 그죠? 그래서 2칸을 앞에서부터 안으로 들어간 데까지가 2칸 20mm가 되겠네요. 이렇게만 작업을 해도 실제 이렇게만 작업을 해도 그대로 스케치 종료를 했을 때 돌출을 이 사각형을 이제 할 거예요. 그럼 이때는 사각형을 다 얘만 선택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교차해서 정지를 켜지 않고 그냥 추정으로 해도 좋고 연결된 곡선도 좋습니다. 그럼 연결된 곡선이니까 한 방에 다 선택하겠죠. 하고 벡터 지정이 아까 우리가 바꿔놔서 이거는 다시 여러분들이 얘로 바꿔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제일 좋은 방법은 그냥 재설정 한번 처음에 원래 세팅되어 있는 상태로 재설정을 한번 해주고 그냥 추정해서 사각형 한 놈 다 잡아갖고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이때 위로 쭉 다 뚫린 거니까 이때 정확한 높이 안 잡아도 어차피 빠지면 없어질 부분이잖아요. 이미 그리고 얘가 지금 현재 얘는 빼기가 아니라 지금 결합으로 나와 있는 상태예요. 이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닌 거잖아요. 이때는 빼기를 한번 잡아주세요. 하시고 확인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이 빠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케치가 지금 파랗게 보여지는 상태로 이게 캡처해서 보내준 학생들은 잘 보내셨습니다. 스케치를 절대 없애려고 하시지 말고 이 상태 이대로 캡처를 해서 보내주세요. 그래야 제가 여러분들이 스케치를 어떤 방식으로 그려서 얘를 뺐구나 또는 결합을 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1교시는 지난 시간에 대한 피드백을 갖는 시간이었고요. 1교시 과제는 없습니다. 단 지난 시간에 했던 여러분들이 한 과제들 중에 이 설명을 들으면서 이 과제 좀 내가 잘못했구나 라는 게 있는 학생들은 다시 한번 요 과제들을 작업을 하셔서 다음번 8주차 과제 때 함께 제출을 해 주시면 제가 피드백을 보내드릴 수는 있겠죠. 예, 그래서 1교시는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2교시 준비해 주시고요.